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왕은 과연 혹독한 겨울 추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을까요? 어쩌면 그 차가운 바람은 백성들의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더 큰 번민과 순명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궁궐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한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 깊은 번민이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왕이 겪었던 가슴 아픈 시련과 결단을 통해 깊은 공감과 몰입을 느껴보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선의 겨울은 그야말로 매서운 시련의 계절이었죠. 한반도를 덮친 칼날 같은 바람은 모든 생명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휘몰아쳤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도, 두꺼운 문도, 창호지 한 장으로는 스며드는 냉기를 완전히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길고 날카로운 고드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차갑게 빛났고, 꽁꽁 얼어붙은 연모든 생명의 온기를 모두 빼앗긴 채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편전 안에서도 신하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국사를 논해야 했으니 그 당시의 추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추위는 궁궐의 돌담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들녘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고 굶주림과 동사,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질병은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보고가 매일같이 왕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왕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긴장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이 왕의 뺨을 스칠 때마다 그의 생각은 더욱 깊고 무거운 시름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숙명이 되었죠. 백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고 그 위로 전염병마저 창궐하며 마을마다 수많은 이들이 쓰러져 갔죠. 살던 터전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왕은 밤늦도록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보고서와 상소문을 읽으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의 고독한 뒷모습은 수많은 생명의 무게를 짊어진 통치자의 비애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과연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수도 없이 번민했을 겁니다. 어전 회의에서는 비상구휼책을 두고 신하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국고의 한계를 역설하며 신중론을 펼치는 온건파 신하들과 당장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는 강경파 신하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궁궐 안은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은 그 모든 엇갈리는 의견을 들으며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무게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궁궐 밖, 눈보라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백성들의 실루엣이 왕의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차가운 궁궐방에서 왕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왕은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왕의 마음은 더욱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을 겁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백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의 굶주린 눈빛, 얼어붙은 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왕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말이죠. 깊은 고뇌의 밤을 보낸 왕은 마침내 모든 망설임을 떨쳐내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전 회의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신하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왕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왕은 국고의 한계를 논하며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재정 타령만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백성이 있어야 존재하며 백성이 없으면 왕도 무의미하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죠. 자신의 모든 권위와 책임을 걸고 백성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궁궐 안에 비축된 모든 곡식을 즉시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긴급 구호 물자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지시했죠. 물론 이러한 결단에는 막대한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당장 국고가 바닥나고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죠. 하지만 왕은 굳건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 앞에 신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얼어붙은 궁궐은 일순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관료와 군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움직였죠. 꽁꽁 언기를 헤치며 궁궐 창고의 곡식 자루들이 실려나갔습니다. 백성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 그들은 밤낮 없이 구호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궁궐 문이 활짝 열리고 얼어붙었던 백성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줄을 길게 선 백성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 따뜻한 죽이 쥐어지고 굶주렸던 배를 채울 곡식이 전달되는 순간 얼어붙었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한 줌의 곡식이, 한 그릇의 죽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왕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왕의 결단은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혹독한 겨울은 그렇게 왕의 결단과 백성들의 굳건한 의지 속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왕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히 눈앞의 위기를 넘어서는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이 겨울의 경험은 왕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구호 정책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 저수지를 개발하고 낡은 수리 시설을 보수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죠. 물이 귀한 지역에는 새로운 우물을 파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농사법을 교육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한 해의 풍년을 바라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굳건한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해안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한겨울의 혹독한 시련은 오히려 왕에게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은 단기적인 구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죠. 따뜻한 봄날, 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싹들과 푸른 논밭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왕의 얼굴에는 지난 겨울의 고뇌와 그 고뇌를 이겨낸 보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의 진정한 리더십은 차가운 궁궐의 안락함이 아니라 혹한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과 희생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애민 정신과 지혜는 후대에까지 이어져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들 뒤에는 사실 헤아릴 수 없는 고뇌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죠. 특히 조선의 겨울은 그 어떤 계절보다 혹독한 시련을 왕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처마 끝에 매달린 길고 날카로운 고드름처럼 차가운 한기는 왕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진정으로 왕을 괴롭힌 것은 백성들의 참혹한 삶이었을 겁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편전 안의 신하들조차 입김을 내뿜게 할 때 왕은 차가운 궁궐 밖에서 굶주림과 동사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백성들의 굶주림과 동사 소식을 담은 상소문을 읽는 왕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느덧 겨울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곳간은 비어가고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름 모를 전염병마저 마치 들불처럼 창궐하기 시작했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들은 갈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았고 도성 근처에는 구걸하는 이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왕은 밤늦도록 촛불 아래 앉아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입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실의 비축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재앙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깊은 번민에 잠겼습니다. 어전 회의는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지금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라며 비상구휼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왕실의 곳간을 활짝 열어 비축된 곡식을 풀고 당장의 세금을 감면하며 심지어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 신분 차별 없이 모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이에 맞서는 다른 신하들은 국가 재정은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옵니다. 무분별한 지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의견들 속에서 왕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왕의 어깨를 짓눌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왕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번민했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서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마침내 모든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곳간을 열어 비축된 곡식을 모두 풀고 당장의 세금을 감면하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구휼 물자를 지급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민정신이 담겨 있었죠. 왕의 결단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전례 없이 비축 곡식이 대량으로 방출되었고 이는 곧바로 죽어가는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왕명에 따라 관료들과 군사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구휼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허리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많은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궁궐 창고에서 나온 곡식은 죽으로 끓여져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죽 한 그릇을 받아든 백성들의 얼굴에는 비록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직접 살피고 독려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결단 하나하나가 차가운 겨울을 가르는 따뜻한 빛이 되었고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애민정신으로 혹한의 시련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통치 기술을 넘어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깊은 애민정신이 차가운 겨울을 가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눈앞의 위기를 넘어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해결했던 경험은 왕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안겨주었죠. 그는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왕의 시선은 이미 다음 계절, 다음 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해 전국 각지에 저수지를 개발하고 봇도랑을 정비하는 대규모 수리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농업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는 백성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왕의 깊은 해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안정감을 심어주었고 국가 운영의 기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보여준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감동하며 더욱 성실하게 농사에 임했고 이는 곧 풍요로운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은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고요함이자 왕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이었죠. 왕의 애민 정신은 단순한 통치 이념을 넘어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굳건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왕. 그의 진정한 권위와 존엄은 따뜻한 궁궐의 안락함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진정한 책임감과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사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던 왕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와 그 무게를 우리에게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던 조선의 겨울 속에서 한 왕이 보여준 리더십과 애민 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섭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죠. 그들의 고민은 비단 조선시대의 것만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겨울, 이번에는 궁궐을 뒤흔든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